자, 두 번째 수업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고 현장에서 있으면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어떤 업무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도의 어떤 평가위원으로서 사회복지 기관들을 평가를 하러 다닌 경험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사회복지의 어떤 그런 어떤 평가 회의에 가서 보면 현장들을 방문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동안 그 기관 평가를 가면 이제 보통 이제 그 도에서 모여서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시게 되는데, 저는 그러지 않고 그분들보다 한 2, 30분 아니면 최소한 10분이라도 먼저 기관에 도착해서 기관에 이렇게 하고 절차를 거쳐 들어가서 기관을 한번 다 둘러보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제 저는 이제 감독으로 평가하러 간 거니까 잘 모르시겠죠. 근데 이제 가서 보면 이제 가서 인사하실 때, 직원분들이 얼마나 환한 얼굴로 계신지, 그리고 그 처음 만나는 사람이어도 얼마나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관 내에도 아무래도 뭐 청소하라 상태라든가 아니면 뭐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식당 뭐 이런 곳들이 동선이 좀 잘 맞도록 꾸며져 있는지, 그 다음에 장애를 가졌거나 아니면 어떤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시설들이 적재적소에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가를 다녀보니까요, 이제 보여주는 그 기관에서 보여주는 것만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또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딱 그분들이 준비해 놓은 것들, 아니면 그분들이 준비해 놓은 어떤 자료라든가 아니면 사진 자료가 되었든 뭐 행정 자료가 되었든 뭐든, 그리고 그 발표하시는 분들만 보게 되는데, 그렇게 돼 가지고 기관의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마음에 차는, 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하는 어떤 평가들을 할 수가 없게 돼서 언젠가부터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그 기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스스로에도 어떤 평가의 기준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좀 드리냐면, 그 슈퍼바이저로서의 어떤 역할들,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 실천 현장에서 슈퍼바이저는 그 직원이 많은 기관에서 최소 과장 이상 부장 정도는 되실 것 같고요. 직원이 많지 않은 뭐 작은 기관들일 경우에, 직원이 한 서너 분 계신 작은 기관일 경우에는 대개 기관의 기관장들이 슈퍼바이저로서의 역할들, 그래서 슈퍼비전을 해주시게 될 텐데,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활동들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기관의 성격이라든가 기관의 운영 방안이 굉장히 달라지더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관이 정말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훌륭하시고 늘 밝은 모습으로 또 밝은 면만 보아오셨던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에게도 환한 모습으로 아침에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오늘도 즐겁게 하루 시작합시다. 사회복지 너무 멋진 직업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라 그러면 정말 기관의 모든 직원분들이 다 환하게 웃으세요. 예. 그 다음에 처음 만나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오셔도 사회복지 기관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요? 필요한 게 있으신지 물어봐서 뭐 인터뷰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면접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클라이언트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클라이언트한테 느껴져서 다른 기관보다도 훨씬 라포 형성이라든가 신뢰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기관의 어떤 분위기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주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들은 굳이 말로 안 해도 기관의 어떤 형태라든가 직원들의 근무 형태라든가 직원들의 환한 얼굴을 통해서 바로 평가해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마치 대화를 할 때 언어적인 표현보다도 비언어적인 의사 표현의 방법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공부하셨던 것처럼, 그런 어떤 부분들도 굉장히 슈퍼바이저들이 또는 슈퍼비전을 주시는 분들이 유의해서 함께 그러한 어떤 품성들을
올바른 품성들을, 내재적인 어떤 향기들을 가지실 수 있도록 같이 준비를 해 주시는 것들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슈퍼비전을 주는 슈퍼바이저 선생님들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최소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적 규정으로는 2급일 경우에 5년 이상, 1급 사회복지사일 경우에 3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최소한 해야 된다라고 최저의 규정을 좀 두고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조금 더 나이도 좀 있으셔서 사람이 조금 여유 있는 나이가 되는 40이 조금 넘으신 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분들이 삶도 좀 충분히 살아보셔서 여유를 가지신 분들이 좀 새로운 신입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아니면 예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지도 감독, 즉 슈퍼비전을 해주셨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배려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슈퍼비전의 관점과 발전입니다. 발전 연역이라고 또 말씀을 드릴까요? 발전 방향인데요. 슈퍼비전에서의 관점, 어떤 시각으로, 어떤 방향으로 슈퍼비전을 해줄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슈퍼바이저는 보통 중간관리자에 속한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4, 5인 정도 계시는 작은 기관이면 보통 뭐 기관장님이 계시고 밑에 실장님이나 누가 계실 텐데, 최소한 실장님이나 기관장님이 아마 슈퍼바이저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중간관리자 아니면 관리자에 그 상위 관리자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고요. 또 슈퍼바이저는 일선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들을 보다 잘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교육해주고 행정적인 어떤 제반, 근무 환경이라든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슈퍼바이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슈퍼바이저는 일선 사회복지사와 행정가 양쪽에 대해서 책임을 짓는 거죠. 그래서 중간관리자 또는 상급 관리자시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일선 클라이언트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에 대한 관리 책임, 그리고 행정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기관의 운영에 대한 책임까지도 다 그런 책임을 갖는 위치가 바로 슈퍼바이저의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저는 기관 내의 작업 환경, 또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 등을 총괄 감독하고 지도하고 교육하고 하는 어떤 그런 업무를 하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관리자급 아니면 기관장급 이런 분들이 하시게 되죠.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기관들 말고요. 뭐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직원분들이 뭐 한 10분, 20분들 계신, 그 다음에 요즘에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최소한 과장급 이상 또는 부장급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슈퍼비전을 하시게 되고요. 그분들이 직접 일선에 계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 또 행정적인 지원, 그 다음에 그분들을 우리 기관의 목적에 맞도록, 기관이 바라보는 비전에 맞도록 일을 함께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함께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관리 감독을 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슈퍼바이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비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딱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업무를 해 나가는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그 절차에 대한 제반 규정들을 잘 만들어 놓고, 그 규정들을 예비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혹여 그 중간에 업무의 과정 중에 불편하거나 부당한 것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제거해주고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슈퍼바이저 분들은 대개 초기, 중간, 또 종결의 단계적이고 계획적인 과정마다 참여를 하고요. 각 단계마다의 활동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이제 저희가 현장 실습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시니까요. 현장 실습도 이제 저희가 이어서 계속 공부를 계속 하겠습니다만, 초기 과정, 중기 과정, 종결 과정이 있죠.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학교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 그 다음에 학생이 준비해야 될 사항, 또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관리 감독해줄 사회복지 현장 실습 기관,
기관에서 준비해야 될 역할들이 또 다 다르죠. 그리고 그 중에서 학교에서는 실습 지도 교수님이 학생에 대한 슈퍼비전을 지도 감독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기관에 가시면, 현장에 실습하실 기관에 가시면, 기관에서 슈퍼바이저로 담당되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상급, 중간 관리자나 상급 관리자분들이 학생들이 오셨을 때, 어떻게 우리가 초기에는 어떻게 슈퍼비전을 하고, 중간에는 어떻게 하고, 종결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또 서류로 다 해야 되죠. 그래서 행정적인 어떤 부분들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러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그 다음에 그 규정대로 다 진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잘 업무를 이해하고 그 업무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각 과정에서의 활동들을 다 관리 감독하는 분들이 바로 슈퍼바이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초기, 중간, 종결 단계 그 전체의 과정이 바로 슈퍼비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슈퍼비전의 형태입니다. 네,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개인에 대한, 그 다음에 집단에 대해서, 아니면 또 뭐 그룹, 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진행이 되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개인에 대한 어떤 슈퍼비전이죠. 개인에 대한 슈퍼비전은 슈퍼비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지도 감독자와 슈퍼바이저가 1대1로 만나서 하는 거죠. 완전 이제 아까 잠깐 예로 들었던 것처럼 대장간에서의 도제식 교육인 거죠. 옛날에는 기술을 1대1로 아니면 1대 한 서너 명으로 해서 스승과 제자의 개념으로 전수를 받았죠.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과정이 바로 개인 슈퍼비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 간의 신뢰관계가 많이 쌓여 있어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오랜 시간 그 경험을 통해서 그런 쌓아왔던 노하우들을 슈퍼바이지에게 아니면 예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사회복지사로서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어떤 과정, 1대1로 만나는 어떤 과정이 바로 개인 슈퍼비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집단 슈퍼비전입니다.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룹이니까 두 사람 이상이 모였을 때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슈퍼비전은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가 1대1로 만나서 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집단은 최소한 2인 이상, 그리고 대개의 경우 법적으로는 슈퍼바이저 한 분이 같은 시간대에 5명 이상의 슈퍼바이지를 받지 못하도록, 동시에 교육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명이 넘으면 실제로 이제 그걸 다 교육을 해드릴 수 있는 어떤 여력도 어려울 거고요. 또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한 5명 정도를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2명 이상 가능한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어떤 과정에서의 슈퍼비전은 집단 슈퍼비전의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비전의 경제성과 관련해서는 발전된 형태이지만 또 다른 학습 가능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가치를 갖는다. 무슨 이야기냐면, 한 분 1대1로 하는 것보다는 1대 최소한 한 5, 6명 정도 하면 더 좋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더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계시게 되면 집단의 역동이 생겨요. 그리고 그 중에서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시각으로, 다양한 시각으로 슈퍼바이지의 지도 감독자의 어떤 의견들을, 교육적인 어떤 내용들을 다양하게 해석을 해서 응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집단지성이란 말은 우리 또 다른 어떤 여러 명이 함께 고민하면 또 다른 어떤 좋은 방법들을 찾아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이득이 좀 더 나름대로 긍정적인 어떤 방향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집단 슈퍼비전의 형태에서 갖는 어떤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동료를 통한 슈퍼비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학교의 내에서도 동료 슈퍼비전을 하죠.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도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내 위에 상급자가 지도 감독을 해주는 것도 훌륭하시죠. 감사하게 생각할 일이지만 때로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동료들 간에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라 그러면 먼저 할 수 있고 늦게 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서로 상담해주고 의지하고 이해를 통해서 그런 어떤 지지와 격려의 슈퍼비전을 해주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료를 통한 슈퍼비전은 실제적으로는 동료의 업무끼리 동료들 간의 업무에 관해서 서로 협력하고 또는 어떤 비판도 할 수 있겠죠. 다만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한 함께 일하고자 하는 건설적인 어떤 비판이 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업무를 더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적인 방법도 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지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동료의 어떤 고민을 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큰 고민이 생겼을 때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의 말을 경청해 주는 것만으로도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통해서 정말 자기 일을 좀 더 새롭게 바라보고 더 매진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동료를 통한 슈퍼비전도 슈퍼비전의 아주 중요한 형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그 팀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 집단 슈퍼비전은 무작위로 섞여 있는 그 그룹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팀 슈퍼비전에서의 팀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같은 이제 고도의 분업화에서 예를 들어서 기관이 좀 큰 기관이면 이렇게 이렇게 법적으로 법적인 제도 지원 서비스 지원팀 아니면 그 다음에 뭐 행정지원팀 아니면 또 뭐 프로그램팀 아니면 아웃리치 서비스팀 뭐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되는데 그 팀별로의 슈퍼비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 전체가 모이면 그룹 집단이 되는 거고요. 해당 부서별로 팀으로 나눠졌을 때에 그 동일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 그 팀에 여기서 있는 것처럼 고도의 분업이 되어 있는 상태 내에서의 함께 일하는 집단을 위한 어떤 슈퍼비전의 형태가 바로 팀 슈퍼비전의 형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집단 슈퍼비전인데요. 집단 슈퍼비전은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슈퍼비전의 장점은 뭐냐면 집단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개인의 슈퍼비전을 보충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래서 그러한 교육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함께하면 이렇게 혼자서 고민하면서 어떤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것보다는 한 명, 두 명 또는 세 명, 네 명이 모여서 같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다양한 방법에서의 다양한 시각에서의 또 다양한 학문적인 소양 안에서 어떤 해결 방법들을 찾아내는 거죠. 특히나 요즘 현대사회에 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집단지성 또는 융합이라고 요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쉽게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건 요즘 그 이공계 그 전공 학생들도 인문학적 소양을 키워야 된다라는 어떤 주장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을 조금 더 발전적인 형태로 보면 굳이 이공계, 인문계 이렇게 나눠야 되나? 지금 시대에 지금 4차 산업혁명, 뭐 5차 산업, 6차 산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절에 이거를 꼭 뭐 이공계로 나눠서 수학도 수학 1, 2, 뭐 그런 어떤 걸로 해야 되고 뭐 인문계는 뭐 뭘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구분들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까지도 연관되어서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사회복지사로서 슈퍼비전을 주는 슈퍼바이저고 또 여러분들도 슈퍼바이저라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경험해왔던 많은 부분들을 개인의 어떤 시각들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하시게 되는데 집단에 대한 어떤 슈퍼비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또 다른 어떤 개인적인 어떤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경험들을 쌓을 수 있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집단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1대1 슈퍼비전보다는 개인 슈퍼비전을 좀 더 보충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전문적인 슈퍼바이저가 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사회복지의 출발도 늦었고
그런 어떤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어떤 슈퍼바이저가 좀 부족한 경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경제적으로 슈퍼비전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집단 슈퍼비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단 슈퍼비전의 장점을 좀 설명을 좀 하면, 첫 번째, 개인 슈퍼비전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보완해낼 수 있다 하는 거죠. 네. 자, 개인 슈퍼비전이 가지고 있는 단점 뭐가 있을까요?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 사이에 신뢰관계라든가 아니면 어떤 불편함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지도감독을 하는 입장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갑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슈퍼바이지 선생님들은 사회복지사와 예비사회복지사에는 분명히 위계에 의한 권한도 생길 수 있지만, 이것이 공정하게 사용이 되면 뭐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집단 슈퍼비전은 그러한 것들이 생긴 것들이 개인 슈퍼비전에 비해서는 훨씬 적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집단 슈퍼비전의 장점이 보여진다, 두드러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집단 슈퍼비전에서는 슈퍼바이저의 피드백이 상담 훈련생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도 다른 집단 구성원들의 피드백에 의해서 수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집단지성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개인적인 슈퍼비전일 때 제가 말씀하고 또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들을 정확히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집단으로 통하다 보면 그 중에서 다 이해하시는 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서로들 주고받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동료 슈퍼비전처럼 서로 이해한 부분들을 토의하고 논의해 가면서 실제로는 궁극적인 어떤 목적들, 슈퍼비전의 궁극적인 목적들을 다 이해하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집단 지성이 발휘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효과적인 어떤 슈퍼비전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그것이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집단 슈퍼비전에서의 지도 감독론인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단 슈퍼비전의 과정도 초기, 중기, 종결 단계로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실천 단계이고 뭐 이런 경우에는 그 구별을 했음에도 슈퍼비전의 과정을 초기, 중기, 종결 단계로 구별을 하고, 그 다음에 스케줄을 정해줄 때 미리 슈퍼바이저 선생님들이 집단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언제, 그 다음에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장소는 어디서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슈퍼비전을 하기 위한 슈퍼바이저 선생님들이 오실 때 그동안 그 사회복지 활동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슈퍼비전을 받기 위한 어떤 준비들을 하셔야 될 것들이 있죠. 아니면 그런 어떤 자신의 사례를 발표하는, 여러분들이 사례회의 공부하셨죠? 사례관리 공부하셨죠? 그래서 보통 지도감독자들이 각 개개인의 사례관리자들에게 슈퍼비전을 주실 때 개인의 사례관리를 발표하게 하죠. 네, 이렇게. 그래서 현재 그러면 초기에 상담은 라포 형성은 잘 됐나 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 후에 개인별 서비스 계획들, ISP라고 하는 개인별 서비스 실천 계획들은 클라이언트 요구에 맞게 잘 설정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실천 과정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어떤 관계 원칙에 맞춰서 잘 진행을 해 주었는지,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의 전체 과정들을, 실천 과정들을 꼼꼼하게 발표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은 잘 됐고 지지해주고 어떤 부분들은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좀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 현재의 예비사회복지사 선생님의 아니면 사례관리자 선생님의 실천 과정의 그 수준이 뭐 상중하로 나눈다든가 아니면 점수하로 해서 앞으로 조금 더 높은 점수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 함께 슈퍼비전을 지도 감독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사회복지 집단에서의 슈퍼비전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다 구체화시켜서 정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그 다음에 집단이기 때문에 각자 개개인이 맡은 일이 달라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정해놓지 않으면 업무가 자신들이 시간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다라 그러면 뭐 갑자기 뭐 오늘 슈퍼비전 합시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구체화, 매번 초기, 중간, 종결의 단계마다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아니면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니면 일주일에 월요일, 그 다음에 수요일, 또 토요일 이렇게 3번씩 슈퍼비전을 하는데 장소는 어디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준비를 해서 오세요. 이렇게 미리 약속들을 좀 정하고 구체화 시킨다라 그러면 공부하시는 또는 슈퍼비전을 받으시는 분들도 미리 준비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결 관계에서는 슈퍼비전을 좀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피드백 해주는, 그 다음에 특별한 케이스들이 또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그동안 저희가 이런 거죠. 사례관리자 선생님이, 저희는 노인복지기관인데 노인복지기관에 노인 어르신이 상담을 하러 오셔서 상담 과정에서 노인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아이들 또는 가족의 문제가 발견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문제를 그냥 그 사례관리자 선생님이 다 끌어안고 있었다라 그러면 슈퍼비전을 주시는 분 입장에서는 기관의 소명과 또 우리 기관에서 해야 될 일과는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와는 조금 더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외사항으로 가족의 문제는 가족 상담 전문 기관으로, 또 아이가 문제가 있다라면 아이는 아이 전문 상담 기관으로 연계해서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런 어떤 그 지도 감독 과정에서 전달을 해주고 그런 실천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가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준비 단계인데요. 준비 단계에서는 슈퍼비전 집단에서도 집단 성원들의 물리적인 배열들을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잘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집단으로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실천 현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현장 실습생 오면 보통 한 학교에서 한 분이나 두 분만 받거든요. 그래서 한 분 오시긴 좀 어렵다 그러면 두 분 정도 오셔서 서로 의지해 가면서 할 수 있게 하고, A 학교에서 두 분, B 학교에서 두 분, 뭐 C 학교에서 두 분, 그래서 이렇게 6분이 오셨다 그러면 이분들 간에도 아무래도 좀 그 관계라든가 처음에 서먹서먹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준비 단계에서는 잘 섞여 나갈 수 있도록, 또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준비들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 어떤 자리를 마련을 할 때도, 회의를 할 때도 이렇게 원형으로 모아서 함께 회의를 얼굴을 보면서 할 수 있도록, 전에는 이렇게 돼서 서로 마주 본다라든가 이쪽에 앉고 이쪽에 앉고 이쪽에 앉고 해서 한 거, 아니면 사각형으로 앉거나 지도 감독자는 여기 앉고 슈퍼바이지 학생들이 이쪽에 앉는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지양을 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같은 눈높이에 같은 테이블에 동그랗게 앉아서 서로 편안하게 발표하고 함께 경청하고 또 서로 그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과정들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분명한 스케줄을 좀 만들어야 될 거다. 집단으로 하는 거예요. 개인이면 뭐 좀 문제가 덜합니다만 집단일 경우에는 스케줄들을, 일정들을 좀 정확히 구체화시켜서 준비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목표를 좀 정확히 설정해야 되겠다. 개인 슈퍼비전과 마찬가지로 집단 슈퍼비전에서도 어떤 슈퍼비전의 목표와 목적들을 좀 정확히 구체적으로 좀 세워야 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비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초기 단계에는 사회복지 기관 내의 직원들과의 라포 형성, 그 다음에 케어해둬야 하는 찾아오는 클라이언트와의 라포 형성, 그 다음에 초기에 면접지 구성, 인터뷰 초기 면접지 기록하고 작성하는 법, 이런 것들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명시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집단 성원들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집단 그 슈퍼비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이 정확히 설정되지 않으면 집단 성원들이 모두 실망하고 거기에 잘 따르지 않아서
원래 진행하고자 했던 슈퍼비전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깐 2교시 마치고요. 3교시 다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여러분들 다시 뵐게요.